구체적으로 이제 성질을 배웠잖아요. 그죠? 자, 이제는 계산을 갑니다. 뭐가 가자고요? 계산. 줄 가지 하나 쳐가지고요. 알았죠? 극한값 계산. 계산을 가는 겁니다. 계산 방법을 이제 배우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갈게요. 기본이 뭐냐면, 이게 무한대분의 상수가 되는 꼴인데요. 내가 뭐라 그랬죠? 금방?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얘가 0이 된다라는 게 기본이거든요. 0 된다라는 거. 그걸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는입니다, 이거. 자, 어떤 수열을 보냐면, 일반항이 이렇게 할게요. n분의 1! 이런 수열이에요. 그럼 이 수열이 어떻게 진열되는지를 한번 적어볼까요? A1은 얼마일까요? 1 집어넣으니까. 1분의 1이죠. 결국 1이죠. A2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A3는 3분의 1. 이러다가 n번째가 결국 n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끝없이 간다라는 것을 기호로 한번 적고 싶은 충동이 있죠. 기호 어떻게 적죠? 리미트 n분의 1. n이 무한대 같잖아요. 그죠? 자, 이거 딱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n 값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어떤 숫자가 될까요? 큰 숫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숫자 뭐 떠올라요? 100이요? 에이구! 100이요? 더 큰 거 없어요? 100억, 1억, 조, 경,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1, 000000000, 우와, 대빨 큰 숫자 나누기 1 했어요. 그러면 얘를 보면,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면, 계산을 하면 0.00000000000000000000 이래 한없이 적다가 어느 순간에 1이 딱 될 거 아니에요. 0이 나요? 이게 0이 나요? 아니죠. 0에 가까운 수가 되잖아요. 그죠? 금방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0에 가까운 수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얘가 0이에요. 특정 상수 됐잖아요. 그죠? 특정 상수가 된다 해서 얘를 우리는 수렴한다 그러고요. 0이 아닙니다. 알았죠? 극한을 취했더니만 0에 가까이 가는 수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극한값이라고도 합니다. 앞에서 정리했는 거. 0을 또 수렴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수렴값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결국 얘가 이 꼬라지를 잠깐 보세요. 그 꼬라지가 n가 무한대를 만약에 그냥 무한대 자체를 그냥 기호로 적으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 값은 얼마가 된다고요? 0이 된다고요. 이와 같이.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아시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요걸 가지고 다음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확장 갈게요. 확장은 AN 상태가 분모와 분자, 분수꼴로 되어 있는 것을 배웁니다. 뭔 꼴로 배운다고요? 분수꼴이 되어 있는 것을 배웁니다. 분수. 자, 분수꼴 되어 있는 걸 배우는데요. 그 분수꼴에서 우리는 분수가 뭐예요? 분수가 뭐예요? 분수가. 그렇죠. 이 분수를 잘 알아야지 니들이 분수를 잘 지키잖아요. 그죠? 재미없나요? 분모도 있고 뭐가 있어요? 분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차수가 이제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 건데요. 자,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분모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가 같은 거, 차수가 같은 거. 같은 상태.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클 때. 분자 차수보다 더 클 때. 다음 세 번째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 한번 보자요. 알았어요? 그럼 예를 들어 갖고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뭐, 2n 플러스 1분의 n이라는 수열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도 뭔 일 하고 싶어요? 진열하고 싶지 않나요? 진열해 봅시다. 자, 이거 진열하면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집어넣으면 3분의 1이죠. 2 집어넣으면 5분의 1. 다음 3 집어넣으면 7분의 3. 그러면 얘가 끝없이 가면은 숫자가 0이 될까요? 잘 안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끝없이 갈 때는 몰라요. 일단 기호는 어떻게 적을까요? 기호. 이걸 끝없이 갔다라는 기호를 리미트 n가 무한대를 갈 때 어떤 수열을 2m 플러스 1분의 n 이런 거예요. 그러면 수열 자체를 진열해 보니까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걸 이제 계산 방법을 배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 방법은 뭐? 여기에 적을까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차라는 각항의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눔 이렇게 적읍시다. 각항이라 그랬어요. 항을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수열에서 항이 몇 개 보여요? 2개요. 안경 끼세요. 하나, 둘, 3개입니다. 알았죠? 거기에서 분모의 최고차항이 큰 것은 몇 차예요, 지금 n가? 1차죠. 그것을 각항에 다 나누차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n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1이 되죠. 돼요? 여기에다가 n 나누면 어떻게 돼요? 2 되죠. 1에다가 n 나누면 n분의 1. 이렇게 각항에 n을 다 나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리미트를 쟀는데요. 오케이. 자, 앞전에 성질에서 리미트는 각항의 수열에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분자는 1이 계속 가니까 얼마가 될까요? 1 되겠죠. 2가 계속 가니까 2가 될 거고 여기 부분 항. 요 항을 딱 보면 리미트 n분의 1, n가 무한대 가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얼마가 된다 그랬죠? 0. 그럼 얘는 0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돼요? 그럼 몇 분의 몇이 돼요? 2분의 1. 우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좋아요. 근데 이거 힘들다 그래갖고 선생님이 조금 더 수월하게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을 경우는 지금 보세요. 2분의 1은 어떤 값이냐 하면 최고차항의 계수값들이에요. 요 2분의 1.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차수가 같을 경우 딱 쳐가지고요. 알아놓으세요. 예? 차수가 같은 거는 최고차항의 무슨 값? 계수값이 수렴값이다. 라는 거 알아놓으면 매우 좋지요. 요 베이비 차수가 같을 때 최고차항 계수값이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래도 결국은 계산할 때는 요 방법을 쳐야 돼요. 알았죠? 그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분모의 차수가 큰 걸 한번 해볼게요. 뭐 AN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n제곱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할게요. 자, 요걸 설명에 앞서 가지고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한번 끄집어낼 건데요. 뭐 함수를 그려볼게요. 어떤 함수냐면 x축, y축을 그려가지고 알았죠? y는 x라는 선을 그을게요. y는 x. 다시 말하면 x. 오케이? 그러면 x제곱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되는데요. y는 x제곱. 지금 누가 차수가 일단 더 커요? 제곱이 더 크죠?
고작 그러면 2 정도 가면 얘는 2일 거고 얘는 얼마가 돼요? 4.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x가 한없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 자, 이게 이 선이요. 어디까지 가느냐면, 자, 쭈쭈쭈쭈쭈 가갖고, 알았죠? 달까지 갔어요. 와, 미쳤죠? 그런데 얘는 얘가 달까지 갈 동안에 얘는 어디에 있을까요? 히말라야 산맥에 있어요. 히말라야. 그러면 달에서 히말라야는 어떻게 보여요? 점으로 보이겠죠. 좋아요. 그러면 달보다 더 우주 끝까지 갔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볼까요? 커져봤자 그래도 달까지 가겠죠, 이제. 그러면 우주 끝에서 달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점으로 보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하면 얘가 무한대면 얘는 뭐로 봐도 될까요? 점은 상수로 봐도 돼요. 차수가 낮은 것은. 알았죠? 다시 말하면 이게 직관성인데요. 알았죠? 직관성. 무슨 말이냐면 이 x제곱이 한없이 커지면 무한대로 보면 이 차수가 낮은 것은 상수로 봐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태평양에다가 내가 돌을 던졌어요. 태평양이 파도를 칩니까? 그것은 그냥 오물오물오물오물 하다가 끝내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 태평양에 비해 갖고 돌 던진 그 파동은 점으로 봐도 되죠. 태평양에서 누가 오줌을 쉬했어요. 오염됩니까? 그러면 태평양에 비해 갖고 그 오줌은 상수로 봐도 돼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비해 갖고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 봐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직관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요 위에 되돌아가가지고. 그러면 얘가 차수가 2차고 얘는 1차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하면 얘는 차수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대로 봐도 되니 안 되니? 무한대로 봐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n은 차수가 상대적으로 낮죠? 이걸 뭐라고 봐도 된다요? 상수로 봐도 된대요. 그러면 이런 꼬라지는 결국 뭐예요? 앞전에 이야기한 거 기본꼴 무한대분의 상수가 나왔잖아. 결국 뭐가 될까요? 0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직관적 풀이에요. 알았죠? 자, 그런데 이제 정석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정석 방법은 이거예요. 각 항의 분모의 최고차원을 나누는 거예요. 이걸 리미트 기호로 적으면 n제곱분의 1분의 n인데 이걸 계산 방법은 분모의 최고차원 몇 제곱이 보여요? n제곱이 보이죠? 그걸 각 항에 다 나눠라 이 말이에요. 나눠볼까요? 적어봅시다. 적어봤어요. n에다가 n제곱 나누면 어떻게 돼요? n분의 1이 되죠. n제곱에다가 n제곱 나누면 1에다가 나누면 n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결국 리미트는 각 항에 이제 다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 항이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얼마가 됐죠? 분자가 0이죠. 1이 계속 가니까 얼마예요?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이죠. 그럼 0에다가 1을 나눈 거니까 얼마가 될까요? 0. 요게 이제 정석풀이입니다. 근데 그 정석풀이는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금방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상대적 위치를 보시면 돼요. 느낌 와요? 다음, 이거. 누가 더 커요? 분자가 더 큰 거를 한번 적어볼게요. a는 예를 들어 분자가 n제곱이고 분모는 n 플러스 1 이렇게 할게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걸 여러분 직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얘는 무한대지만 얘는 뭐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차수가 작으니까. 상수죠. 그러면 아주 큰 수를 상수로 나누면 뭐가 될까요? 큰 숫자 되겠죠. 못해요? 산수? 알았어요. 1,0,0,0,0,0,0 이래갖고 엄청나게 큰 숫자를요 2로 나눴어요. 그러면 5,0,0,0,0,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값은 상당히 또 큰 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한대에다가 상수 나눈 것은 무한대 될 수밖에 없어요. 무한대. 직관적으로 풀이.
그럼 정석풀이는 어떻게 해요? 정석풀이 하는 겁니다. 정석은 분모에 뭐를 나눠래요? 최고차항 n이잖아요. 그죠? 그 n을 나누면 됩니다. 나눠볼까요? 리미트. 여기 나누면 어떻게 돼요? n. 여기 나누면 1. 여기 나누면 n분의 1. 그럼 여기서 분모는 분자가 이 n가 계속 무한대로 커지죠. 그죠? 그럼 분모는 1 더하기 뭐가 돼요? 0이죠. 그럼 무한대 대 1 나눴으니까 결국 뭐가 되네?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 100%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한 문제가. 응? 안 나오면 손에 장을 치집니다. 자, 오지장기기.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잖아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는 뭐냐? 계산법에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배워요. 요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 여러분, 아주 큰 숫자인데 무한대 큰 숫자에다 무한대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0이 되나요? 무한대는 선생님이 양입니다. 이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양이에요. 아주 큰 덩어리 양에다가, 태평양에다가, 알았죠? 예? 우리나라 전체 인원수가 먹을 수 있는 양을 퍼내버렸어요. 그럼 그 남아있는 것도 무한대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빼진 양이 얘하고 똑같은 양을 한꺼번에 다 뺄 수도 있을 거고, 그죠? 또는 더 많은 양을 빼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가 값은 우리가 결국은 무한대 값이 될 수도 있겠고 수렴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수렴 또는 발산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알았죠? 발산이 될 수 있는데 그 수렴 값을 계산할 때, 수렴할 때 이 부분에서 특징이 있는데요. 계산 방법이 이 항에서 루터 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에서 루터 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루터가 있을 때, 알았죠? 루터가 있으면 얘를 분모 또는 분자를 유리화를 합니다. 분모, 분자를 유리화를 해서 무슨 꼴로 만드냐 하면 저 위쪽에 요거 분수꼴. 그러면 이거 분수꼬라지를 우리는 분수꼴이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뭐라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좀 적어 놓을래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러면 이 유리화를 하게 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요. 다시 말하면 분수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분수꼴은 또 몇 가지 종류를 배웠어요? 위에서 3가지 종류를 떠올리면 돼요. 알았죠? 그 3가지를 풀이를 하면 돼요. 3가지. 그래서 결국은 루터가 있을 때는 유리화를 내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다시 말하면 분수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수를 비교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발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루터가 없을 때요. 적어놓으세요. 루터가 없을 때.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최고차항을 끄집어냅니다. 뭐를 끄집어낸다고요? 최고차항을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낸다라는 자체가 뭐 인수분해 개념이에요. 인수분해 개념입니다. 그런 패턴인데요. 그렇게 하면 결국 무한대 곱하기 상수꼴이 돼요. 상수꼴. 그런 패턴.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뒤에 예제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일단 필기를 해놓되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이 루터가 있을 때, 없을 때 2가지다. 루터가 있으면 무슨 화를 시키자? 분모 분자를 유리화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없을 때는 최고차항을 끄집어내서 이런 꼴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계산 들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